대기만성팀의 유사현이라고 합니다. 유자현. 유사현. 그다음 가운놀이팀. 저는 가운놀이의 양승혁입니다. 네, 양승혁. 저는 가운놀이의 이영관입니다. 이영관 학생. 저는 가운놀이의 이상우입니다. 이상우 학생. 자, 이렇게 팀 소개를 마치고 토론대회 형식은 다 이제 공지가 이름이 되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발언은 한쪽에서 한 명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언이 끝나면 반드시 상대편이 할 수 있고요. 근데 한 사람이 3분을 넘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뭐 2분 30초 정도 지나면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30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작전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전회의를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만약 작전회의를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여기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2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자기네들이 작전 타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약 찬성팀에서 누가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해서 주고받았지, 공방을. 그러면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그러면 반대팀에서 누가 또 있는 식으로 그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공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논제, 대통령은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모른 채하고 조직에 임용해야 하겠는가. 자, 지금이 46분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토론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찬성팀에서부터 인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발. 저는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전에 잘못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썩힌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서 그는 업무 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행정부는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자리에 적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대팀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팀의 뭐 방어라든가 공격 이렇게 있으면 해주세요. 비록 이 사람이 청렴하지 않더라도 만약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아주 많은 능력으로 국가를 훨씬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팀의 반론. 능력을 중요시해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채용한다면 다른 도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평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리가 바뀐다고 순식간에 도덕성이 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말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세상에 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버리는 거로 능력 얻게 되면 어느 정도 도덕성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얻으려 하는 건 과욕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재현 학생이 처음에 인문을 제기한 거죠? 그죠? 두 번째? 노승현 학생이 처음에 얘기했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반대팀에서 어떤 이 반대쪽의 입장을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입는 형식으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매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성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우용하는 처사입니다. 위장전입의 문제를 가지고 이상호 학생이 이야기를 했죠. 이상호 학생이 그에 대해서 찬성팀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렴이라는 한 가지만 고집해서 많은 능력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 중에서는 청렴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고 현재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청렴 이 하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별정직에 해당되는 자리는 감사원 사무차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는 모두 옳고 그름, 즉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 또한 법을 어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별정직이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이다. 그래서 청렴성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한 이영권 학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또 새로운 반박이나 또 주장, 찬성팀의 자, 그러면 그 두 꼭지는 이렇게 마치고 그러면 찬성팀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게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재현 학생? 네. 이재현 학생이 준비한 다른 이야기를 반대 측에 한번 인용을 해주세요. 저는 이 사람을 유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전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모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털어서 먼저 하나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직업에 관련되어서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으로 이 사람의 능력과 권리를 북탈한다면 그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되며 또한 이 사람의 능력으로 국가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재현 학생의 주장이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팀의 반론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공직에 임명해야 하므로 비도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능력에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처리 능력도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결과적으로 떨어진다. 그에 대한 찬성팀의 새로운 반박이나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무련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만약에 비록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나중에 사회봉사라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도덕성을 발휘한다면 이 사람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능력도 좋은데다 도덕성까지 겸비하게 된다면 그 능력으로 국가를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도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그 사람의 몫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꼭지를 마치고 반대팀에서 두 번째 입론 해줄 사람.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잘못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의 잘못을 눈감아준다면 그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흐려지고 또 법치국가의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의 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를 공직에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공직의 임용을